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7시 36분에 갑자기 미사일 4발을 쐈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이지죠? 네. 이지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는데 네. 이제 동해를 크게 한 반을 가로질러서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반공 식별구역으로 선포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 단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창리에서 쐈냐. 그러니까요. 예, 동창리에서는 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그래서 최초의 보도가 ICBM 쐈다라고 나왔어요. 대륙간 탄도탄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동창리에서 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걸 쐈냐?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동해를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해로 쏠 때는 황해도 지역에서 장산곶 지역에서 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근데 네네. 왜 동창리에서 쐈냐면은 저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급진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고 지금은 그리고 지금 독수리 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미군 자산들이 우리 한반도와 한반도 근해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폴 이글이죠. 이제 독수리 훈련 지금 새끼 하고 독수리 있고 훈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월 15일부터 3월 13일부터는 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는 것이 탐지가 되면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창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신의주 바로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바로 중국 국경하고 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내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혹시나 사전에 탐지가 되어서 미군이 폭격할까봐 아하. 동창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동창리를 가로질러서 한 1000km를 쏘니까 일본 이지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CBM이 아니면 IRBM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일 거라고 하고 고각 발사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미국의 뉴욕타임스가요. 이런 보도를 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을 그야말로 놀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미군이 91년, 92년에 철수시켰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배치하는 드라마틱 워닝, 극적 경고 효과를 내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술 핵무기 재배치 네. 그런 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그동안 있어 왔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전술 핵무기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미소 간의 핵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때 미국 육군의 7사단, 그걸 이제 펜토믹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아하. 이 핵사단이 유령사단입니까? 네, 핵사단. 야, 핵사단. 네, 핵사단인데 이 7사단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7사단이. 그러다가 70년도에 철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전술 핵무기가 상당히 이제 없어졌다가 어네스트 존, 뭐 B-61 초창기형 네네. 이런 이제 일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다 철수했습니다. 아하.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가지고 오자. 지금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의 실익을 좀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한반도 건가요? 비핵화 선언 때문에 우리는 네. 북한이 핵 개발했으니까 나쁘다. 그렇죠. 선언 위반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를 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남한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명분은 사라지는데 우리 것도 아니죠, 저게.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것 같으면 나토의 일부 국가처럼 나토 중에서 독일, 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음. 미국으로부터 B-61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네. 자기 공군이 운용을 해요. 네. 그럼 우리도 그러려면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뭐 저 같은 사람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아까 저희가 핵무기가 재배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핵무기가 올 거냐 지금 화면을 아까 보여드렸거든요. 네. 뭐 투하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B-61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B-61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서 철수할 때도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점점 개량이 돼서 지금 B-61-11 버전까지 지금 개발이 됐어요. 네. B-61-11 버전은 벙커버스터입니다. 벙커버스터. 핵무기를 벙커버스터로 만든 거예요. 아,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이제 개념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 탄두를 단 벙커버스터라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인데 이거는 이제 지하 60m까지 뚫을 수 있어요. 지하 그러니까 60m. 60m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북한의 지하 벙커는 지하 300m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벙커버스터 못 들어가죠.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B-61 같은 이런 버전은 이런 최신형 버전은
앞에다가 핵탄두, 소형 핵탄두를 붙여가지고 그 파괴력을 엄청나게 이제 그 관통력을 높여서 지하 300m 이상까지 들어가서 다시 그 안에서 핵폭발을 일으켜버리는 것이죠. 아, 네. 300m 이상 그렇죠. 들어가서요. 예, 백폭발을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사실 뭐 300m짜리 그 지하 벙커는 북한이라고 해도 그게 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의 벙커에 있다라는 것만 돼도 이거는 한 540km, 총 중량이 한 54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F-35라든지 그리고 우리 공군의 F-16, F-15K 다 장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딘지 알기만 하면 네. 바로 그냥 타격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가지고 오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정몽준 전 의원도 네. 이런 걸 많이 주장했었잖아요. 핵 개발하자고 했죠. 저게 핵 개발인데 안 되면 전술핵무기라도 들여오자.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도 주장을 했던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네. 전술핵무기라는 게 이제 국민 여러분, 뭐 시청자분들이 느낄 때 꼬마 핵무기인데 네. 이게 꼬마가 아니죠, 위력이? 이제 과거에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보이 예. 그게 16킬로톤이에요. 네. 네. 16킬로톤인데 히로시마 시민 15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히로시마 전체 시민이 54만 명이었는데 1945년 얘기죠. 그렇죠. 15만 7천 명, 즉 히로시마 시민의 한 4분의 1 가량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폭발력이 그다지 좋지도 않은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B-61 같은 경우에 최저 0.3킬로톤, 최대 340킬로톤까지입니다. 네. 그게 전술핵무기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B-61은 0.3에서부터 340킬로톤까지 자유롭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좀 사람 적게 죽이고 좀 깊이 파자 이러면은 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네. 아예 그냥 뭐 폭넓게 그냥 살상을 시키자 그러면 이제 또 탄두를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난 그런 무기고 전술 무기냐 전략 무기냐 뭐냐면은 전략 무기는 그 무기 하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 이른바 전략자산, 3대 그렇죠. 전략자산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 가지고 그냥 전쟁이 끝나는 거. 그러나 그게 이제 전략 전략무기고. 무기고. 전술 무기는 하나 가지고 전투를 끝낼 수 있는 거. 아, 라고 이제 과거에는 그래 최소한 왔었는데. 국지전 하나는 끝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술 핵무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 한반도 뭐 2차 대전 끝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전략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오늘 북한이 쏜 그 IRBM 얘기를 좀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핫 론치냐, 콜드 론치냐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이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북한이 공개한 네. 지난번 기술을 보면 북극성 2형. 네, 북극성 2형에서는 성공을 육상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했죠. 이번에도 그런 기술이 적용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난 3일 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정거리나 뭐 어떤 그 고도 260km까지 이제 찍었다고 하니까 고도를 봐서 새로운 전략 무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고체 연료로 된 이 콜드런치 할 수 있는 콜드런치는 미국의 첩보 위성에 발각될 확률이 좀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첨단화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 있다라고 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지금 첨예화되고 있고 그게 앞으로 더 심화될 건데 네. 사드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한 200km의 범위의 요격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한 발 날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한 발, 그런데 또 여러 발 날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고도로 날아올 때는 뭐 두어 발도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오늘처럼 다른 각도로 이렇게 네 발을 동시에 쏴버리면 사드도 힘들지 않느냐라는 게 분석이에요. 따라서 북한이 야, 한중 사드 갈등 하지 말고 하지 마 사드 이거 어차피 우리 네 발뿐이냐 뭐 한 네. 10발 동시에 쏘면 사드 못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오늘 보여준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각 발사 여부는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일본에서도 NSC를 열어서 기분 좋았던 아베 총리 원래는 자기 장기 집권이 가능한 법을 이제 통과시켜 만세도 부르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거 세 발이나 날아오니까 지금 화들짝 놀랐거든요. 네. 왜 일본 영해로 그러니까 이의지로 세 개나 갔을까요? 그 길로밖에 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동창내에서 남쪽으로 쏘면 중국의 영해에 떨어지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 육지로 떨어져야 돼요. 아, 그러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km 정도 날리려면 일본 영해로밖에 떨어질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놀란 게 아닌가요? 아니죠.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이 내부를 결속시키려고 하면은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외부에 지금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그냥 충격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평화헌법 개정 그리고 보통국가화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다. 선제 공격 뭐 이러한 것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베는 더 좋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지금 전술핵 배치까지 나오면서 아까 벙커버스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나 중국 입장에서는 화들짝 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무기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은 거 아닌가요? 중국은 아니죠. 아닌가요? 중국은 아니고 북한만. 네. 북한만인데 그래서 북한은
하루빨리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ICBM의 그렇죠. ICBM을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 ICBM을 보여주면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오바마 때 규정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강한 트럼프가 왔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ICBM을 성공하면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그 부분에서 사실 좀 고민할 겁니다. 네. 신인균 대표 모시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